저는 한국 사람들이 사진 한 장을 부탁하면 왜 20장씩 찍어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마이어. 독일 베를린에서 여행 앱의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기획자입니다. 제 일은 여행자가 낯선 도시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도는 정확해야 하고, 동선은 짧아야 하고, 사진은 빠르게 찍고 지나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행이란 결국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서울에 온 첫날, 경복궁 앞에서 한국인 여성에게 사진 한 장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서보세요. 저는 그냥 셔터 한 번 누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위치를 조금 옮기고, 뒤에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하늘이 더 보이게 휴대폰을 세우고 다시 가로로 돌렸습니다. 한 장, 2장, 5장, 10장.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날 저녁에는 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집에서 옆자리 남자가 김이 펄펄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시원하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시원하다고? 사진 한 장을 20장 찍어주는 사람들.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 기준으로는 둘 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중요한 발표를 망칠 뻔했고, 비 오는 밤, 시장 골목에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앞에 놓인 것은 누군가 다시 찍어준 사진 한 장과 뜨거운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인이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한 장면을 후회 없이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뜨거운 국을 마시며 시원하다고 하는 건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쌓인 답답함이 내려가는 순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효율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제게 좋은 서비스란 조용하고 정확한 것이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묻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상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배려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행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 생각은 더 단단해졌죠. 여행자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관광지에서 식당까지. 그 사이에 길을 잃거나 줄을 오래 서거나 쓸데없이 대화를 길게 나누면 전체 일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여행 앱의 핵심 문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적은 터치로 많은 경험을, 기다림 없는 이동, 가장 빠른 사진 포인트 추천. 저희 앱에는 사진 기능도 있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마다 가장 좋은 촬영 위치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화면에 맞춰서면 자동으로 구도를 잡아주는 기능이었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다. 몇 초 안에 충분한 사진을 얻는다. 제게 좋은 여행 사진은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남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같은 배경에서 그렇게 많이 찍지? 어차피 나중에 한 장만 고를 텐데. 한국 출장은 그런 제게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아 시장을 넓히고 있었고, 서울은 반드시 분석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빠른 대중교통, 많은 카페, 야간까지 이어지는 상권, 관광객이 몰리는 장소. 자료만 보면 서울은 저희 앱이 가장 잘 맞을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여행자는 속도를 좋아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장소를 방문한다. 따라서 사진과 이동도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제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빠른 여행 도구가 성공할 것이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쓴다고 들었어요.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하고, 빨리 결정하는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방식이 맞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진도 한 번에, 식사도 간단히. 그게 현대 도시의 효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대충 넘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로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출장 일정은 다음 날부터였지만 발표 자료에 넣을 현장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경복궁 앞은 생각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현복을 입은 관광객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친구끼리 온 학생들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가운데 서서 앱에 표시된 추천 포인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문과 산이 함께 들어오는 위치, 사람 흐름이 적은 오른쪽 끝, 오전빛이 얼굴에 잘 드는 각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희 앱의 추천은 꽤 정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제가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장면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에 있던 한국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커피와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한 장 찍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바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 그런데 그녀는 카메라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가볼까요? 저는 한 발 옮겼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요. 뒤에 사람이 가려요. 저는 다시 옮겼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제 뒤로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요. 저는 민망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장이면 됩니다. 그녀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쁘게 나와야죠. 그리고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세로로 한 번. 찰칵. 하늘 나오게 한 번. 찰칵. 문 더 크게 나오게 한 번. 찰칵. 웃어보세요. 찰칵. 그녀는 제 휴대폰을 양손으로 들고 정말 진지하게 찍었습니다. 몸을 조금 낮추고 화면을 확인하고 또 찍었습니다. 저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2분, 2분, 3분. 남의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아니, 왜 저 사람은 자기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지?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드릴게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은 18장이었습니다. 몇 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했습니다. 한 장 부탁했는데 18장. 이건 친절일까 과잉일까? 저는 노트 앱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요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음.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예측적.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문장이 꽤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회사의 담당자 박민준 팀장이 저를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은 저희 앱의 한국 파트너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고 제 발표 자료를 받을 때도 크게 감탄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훑어보고 필요한 질문만 했죠. 저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무적이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장소는 회사 근처 골목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됐고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김과 고기 국물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이 흐려졌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속 풀려요. 저는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국밥, 수육, 순대, 김치. 단순했습니다. 저는 국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뒤 큰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국물은 끓는 것처럼 보였고 숟가락을 넣자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중년 남자가 국물을 크게 한 숟가락 마셨습니다. 후루룩.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시원하다? 제 앞에 있는 국물은 너무 뜨거워서 입술을 대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마에 땀이 맺힌 채로 마치 차가운 물을 마신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저분이 시원하다고 했습니까? 민준이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물은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시원하다고 합니까?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뜨거운데 속이 풀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뜨거운데 속이 풀린다. 온도와 느낌을 분리해서 말하는 방식이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민주는 제 표정을 보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차갑다는 뜻은 아니에요. 답답한 게 내려가는 느낌? 그런 거예요. 저는 국물을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혀끝이 놀라서 바로 물을 마셨습니다.
민주는 웃지 않고 김치를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식당 안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바쁘게 먹고 있었습니다. 회사원들은 넥타이를 조금 풀고 있었고 택시기사처럼 보이는 남자는 조용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빠른 식당인데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먹었지만 국물 앞에서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식사 표현은 온도보다 신체적 해소감에 집중하는 경향. 뜨거운 국물을 시원하다고 표현. 민준이 제 노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분석하시는 거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한국은 분석만 하면 놓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의 관광동선을 조사했습니다. 명동, 북촌, 남산, 한강, 광장시장.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이 많이 가는 곳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쓰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가설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하철 환승은 놀랄 만큼 효율적이었고 카페 주문은 순식간에 처리됐습니다. 길거리 음식점도 회전이 빨랐습니다. 저는 서울이 정말 빠른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북촌 골목에서 한 외국인 가족이 한국인 학생에게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멈춰서 지켜봤습니다. 학생은 휴대폰을 받아들더니 가족을 한 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운데로 옮기고 아버지의 가방끈을 정리하라고 손짓하고 뒤쪽 한옥 지붕이 보이게 각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가족이 확인하자 학생은 다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찍어드릴게요. 명동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사진을 부탁하자 어떤 한국인 남자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간판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을 맞춰 찍었습니다. 한강에서도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달라는 커플에게 산책하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뒤에 해 들어가야 예쁘지. 그녀는 커플을 조금 옆으로 세우고 휴대폰을 바닥 가까이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받은 사람은 대충 찍지 않았고 부탁한 사람도 그 정성을 당연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헷갈렸습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라면서 왜 남의 사진 앞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제 발표는 꽤 날카로웠습니다. 서울 관광객은 이동 속도가 빠르지만 현장 사진 촬영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발생합니다. 저희 앱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과정을 줄이고 자동 구도와 원터치 촬영으로 경험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준도 끝까지 메모만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젊은 디자이너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루카스 씨, 그런데 사진을 빨리 찍는 게 항상 좋은 경험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행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더 많은 장소를 볼 수 있죠?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보는 여행이 좋은 여행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저희 앱의 목표는 선택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 전에 시장 한 군데 더 가보시죠. 어디입니까? 광장시장요. 사진도 많고 뜨거운 것도 많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 발표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요. 광장시장에 간 날은 비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는데 시장에 도착할 즈음에는 어깨가 젖을 만큼 굵어졌습니다. 골목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뜨거운 국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좁은 통로에서 사진을 찍었고 상인들은 익숙하게 손님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먹고 가죠. 가게에는 칼국수와 만둣국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저는 젖은 코트를 의자 뒤에 걸고 앉았습니다. 몸이 차가웠고 발끝이 축축했습니다. 민주는 칼국수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최종 발표 자료를 수정해야 했고 회사 본사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에 제안한 핵심 기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내용이었죠. 자동 촬영, 촬영 시간 단축,
관광지 체류 시간 최적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시장 안에서 한 장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부부가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있었고 뒤에는 김이 오르는 솥과 시장 간판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길게 들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칼국수 아주머니가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이리 줘봐요. 노부부는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주머니의 손짓을 보고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가게에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솥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비를 조금 맞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 분부터. 그녀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라고 알려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이번엔 우산종 위로 4장, 5장.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예쁘네. 노부부는 사진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리로 돌아와 칼국수를 저었습니다. 마치 방금 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잠시 뒤 제 앞에 칼국수가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고 저는 국물을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가 풀리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원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속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때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통화를 받다가 좁은 골목에서 손에 들고 있던 발표용 태블릿을 놓쳤습니다. 태블릿은 젖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발표는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자료의 최신 버전은 그 태블릿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민준이 바로 달려와 태블릿을 집어들었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발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최신 버전입니다. 클라우드 동기화가 끊겨 있었고 호텔 노트북에는 이전 버전만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태블릿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지금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앉으세요. 비 맞으면 더 꼬입니다.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고 시장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칼국수 아주머니가 우리 얼굴을 보더니 뜨거운 국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마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못 먹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앞에 그릇을 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놀랐을 때는 뜨거운 거 먹어야 돼.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목 아래로 내려가자 조금 전까지 빠르게 뛰던 심장이 아주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숟가락을 마셨습니다. 민주는 제 태블릿을 닦으며 시장 근처 수리점과 회사 직원에게 차례로 연락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백업을 안 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일을 하나씩 했습니다. 칼국수 아주머니는 다른 손님을 받으면서도 제 그릇이 비어가자 국물을 조금 더 부어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주머니는 제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통역해주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비 맞고 놀랬잖아.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말이 제 안에 오래 걸렸습니다. 잠시 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근처 수리점에서 화면 연결은 해볼 수 있대요. 완전 복구는 모르지만 파일만 빼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나가려 하자 비닐봉지에 만두 몇 개를 담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가면서 먹어. 저 사람 속 비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리점으로 가는 길에 민준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든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런데 꼭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마음에 걸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마음에 걸린다. 그 표현은 제 앱의 어떤 분석 항목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리점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태블릿 화면은 살아나지 않았지만 핵심 슬라이드는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발표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복구한 내용을 그대로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촬영, 시간 단축, 원터치 경험이라는 문장들이 갑자기 너무 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경복궁의 여성, 북촌의 학생, 한강의 아주머니, 광장시장의 칼국수 아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발표 첫 장을 지웠습니다. 새 제목 대신 저는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진은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순간을 제대로 건네는 문제였다. 다음 날 발표장에 들어갈 때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눈은 뻑뻑했고 셔츠 소매에는 아직 다 마르지 않은 비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전날보다 차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파트너사 임원들과 실무진이 앉아 있었고 본사는 화상으로 접속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발표라면 저는 서울의 빠른 이동성과 관광 효율을 말했을 겁니다. 사람이 찍어주는 사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앱이 그 과정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설명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경복궁 앞에서 사진 한 장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에는 18장의 사진이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청은 한 장이었고 결과는 18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을 더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어준다는 건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순간을 꺼내봤을 때 아쉽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광장시장에서 본 노부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 오는 시장 골목, 작은 우산, 김이 오르는 솥, 어색한 하트 손동작. 완벽한 사진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희 앱이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에게 해주던 세심함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새로운 기능 제안을 넣었습니다. 빠른 자동 촬영 대신 현지인이 자주 잡아주는 구도를 참고한 추천. 세로와 가로, 배경 중심, 인물 중심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촬영 흐름. 사진을 부탁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짧은 한국어 문장과 감사 인사 화면. 저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은 빠른 도시입니다. 하지만 빠르다는 것이 마음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순간 앞에서는 잠깐 멈추는 힘이 있었습니다. 발표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몇몇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 오는 시장에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시원하다는 건 온도의 설명이 아니라 속에 걸린 것이 내려가는 순간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여행 경험도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빠른 길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낯선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마음에 걸린 것이 조금 내려가게 만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예전처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부끄러웠고 조금 가벼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전날 질문했던 디자이너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루카스 씨, 그럼 앱의 목표가 바뀐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더 많은 장소를 보게 하는 것에서 한 장소를 덜 후회하게 만드는 쪽으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국물 효과가 있었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 시원했습니다. 그가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아시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경복궁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사도 아니고 발표 자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사진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았고 궁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같은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첫날의 제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배경은 참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그 사진이 발표 자료에 쓰일지, 여행의 기억으로 남을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대충 찍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쁘게 나와야죠. 그 말이 그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는 이상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이 순간을 허술하게 가져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나중에 사진을 열어봤을 때 그때 부탁하길 잘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외국인 관광객의 사진을 찍어준 뒤 화면을 보여주며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뒤에 사람 지나가니까 조금 기다려. 한 할아버지는 젊은 커플의 사진을 찍어주고는 손으로 더 가까이 서라고 신호했습니다. 그 장면들이 더 이상 비효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하루에 작은 흠이 남지 않도록 잠깐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에는 혼자 국밥집에 갔습니다. 첫날 민준과 갔던 그 집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국물이 나왔고 여전히 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 뜨겁다, 너무 느리다, 먹기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기다렸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마시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심스럽게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가 풀렸습니다. 출장 내내 붙잡고 있던 긴장과 제가 옳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원하네요. 식당 아주머니가 제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쵸.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두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방식이 언제나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어떤 순간들은 분명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부탁받으면 한 장으로 끝내지 않는 사람들. 뜨거운 국물을 앞에 두고 잠깐 숨을 고르는 사람들. 비 맞은 낯선 사람에게 국물을 내미는 사람들. 나중에 마음에 걸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특별한 친절이라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듯 행동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경복궁 사진 18장, 광장시장 노부부 사진, 국밥집에서 김이 오르는 그릇 사진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가장 잘 나온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 조금 다른 표정, 조금 다른 빛. 그 모든 사진이 그날 누군가가 제 시간을 함부로 넘기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회사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서두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순간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평소의 삶을 단단하게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개인 노트에는 더 짧게 적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진 한 장을 부탁하면 20장을 찍어준다. 어떤 나라는 뜨거운 국을 마시고 시원하다고 말한다. 처음엔 둘 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간을 대충 보내고 싶지 않았고 마음속 답답함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평범한 마음들이 모여 제가 본 한국의 표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